에덴 동산, 인류 최초의 낙원. 만약 당신이 그곳에 있었다면 신이 금지한 단 하나의 열매,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오늘은 인류의 운명을 바꾼 바로 그 과일, 선악과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경 창세기에 따르면 신은 에덴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 아담과 이브에게 그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이브는 결국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도 건네주죠. 이로 인해 그들은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결국 낙원에서 쫓겨나 필멸의 존재가 됩니다. 기독교 신화에서 선악과는 신에 대한 불순종과 인간의 원죄를 상징하는 강력한 아이콘입니다. 인간이 신의 영역을 넘보려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그런데 왜 우리는 선악과를 당연하게 사과라고 생각할까요? 놀랍게도 성경 원문 어디에도 선악과가 사과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그저 나무 열매라고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죠. 그렇다면 이 사과라는 이미지는 어디서 온 걸까요? 바로 고대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하지만 모든 사람이 선악과를 사과라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유대교의 일부 해석에서는 선악과를 무화과로 보기도 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부끄러움을 느꼈을 때 몸을 가린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잎이었기 때문이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잎으로 몸을 가렸다면 그들이 먹은 열매 역시 무화과였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포도를 꼽기도 합니다. 포도주가 사람을 취하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처럼 선악과 역시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힘을 가졌을 것이라는 상징적인 해석이죠. 심지어는 고대 근동 지역의 주식이었던 밀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인류가 수렵 채집 생활을 끝내고 농경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동의 고통이 시작되었는데 이 과정을 선악과 이야기와 연결지어 해석한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는 것은 선악과 이야기가 단순히 하나의 과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원형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기독교보다 훨씬 오래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길가메쉬 서사시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학 작품 중 하나인 길가메쉬 서사시에는 영생의 비밀을 찾아 떠나는 영웅 길가메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온갖 고난 끝에 바다 밑에서 먹으면 젊음을 되찾게 해주는 식물을 발견하죠. 하지만 길가메쉬는 이 식물을 바로 먹지 않고 자신의 왕국으로 가져가려다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뱀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뱀은 그 식물을 먹고 허물을 벗으며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길가메쉬는 영생의 기회를 놓친 채 허망하게 돌아오죠. 어떤가요? 이야기의 구조가 선악과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신적인 존재가 인간에게 준 특별한 기회, 뱀의 등장, 그리고 그로 인해 영생을 잃게 되는 인간. 학자들은 길가메시 서사시에 이 모티프가 구전되면서 훗날 성경의 선악과 이야기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정 종교의 창작물이 아니라 고대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만들어낸 보편적인 이야기라는 것이죠. 선악과는 단순한 금단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 아담과 이브는 순수했지만 좋고 나쁨을 구별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들은 선과 악, 부끄러움과 죽음을 알게 되고 비로소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자유의지를 가진 완전한 인간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물론 그 대가로 낙원의 안락함을 잃고 고통과 죽음이라는 숙명을 짊어지게 되었죠. 결국 선악과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런 고통 없이 주어진 행복에 안주하는 삶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고통이 따르더라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며 성장하는 삶을 택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선악과는 우리 인류가 스스로의 운명을 선택한 첫걸음이었으며 그 선택의 결과로 지금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선악과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